관절 자체의 가동성이 제한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체인이나 근막 형태의 그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 자체의 길이 때문에 움직임이 안 나오는지 아니면 관절 자체가 구축돼서 안 나오는지 두 개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검사는 특히 뭐 이제 대표적인 관절이 그 힙 조인트랑 GH니까요. 이 팔꿈치가 펴지면 주로 근막과 관련된 체인에 대한 검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얘가 구부려진 상태에서의 검사들은 주로 관절 자체의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한 87, 80%는 전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알거든요. 그럼 힙이면 얘는 그죠, 근막이나 근육의 어떤 텐션을 확인하는 거지만 90은 힙 조인트에 관련된 검사인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제가 GH에서 SLR 오케이인데 이 사람 오케이네? 로테이션 했더니 걸렸네? 근육의 가동성 오케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서 근육의 가동성 정상 버리고 관절의 문제네? 그리고 관절로 집중해 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되면 관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지탈, 프론탈, 트랜스버스 플레이는 다시 걔만 다시 뜯어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그 포커스가 정확하게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대략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에다 이제 덮어서 해야 될 게 안정성 운동이, 지금 저희가 코어 기반의 안정성 운동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코어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동성 패스에 코어에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가정이 되면 우선 코어 레그로링 테스트나 뭐 예를 들어서 플랭크 테스트로 안정성 확인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코어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들어가는 건 ROM처럼 관절을 다시 뜯어서 거기서 하나씩 다시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주로 오늘 할 MMT 테스트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 MMT 테스트도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 얘를 쓰려고 테스트를 하는 건지 운동을 위해서 시키는 건지에 따라서 형태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MMT도 대근육,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쪽. 만약에 근데 뭐 손목이다 그럼 손목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어떤 고객이 왔는데 손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손목을 ROM도 보고 MMT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검사하는 건 루틴한 상황에서 검사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큰 대근육근 위주로. 그래서 이 도수근력 체계가 낮음에서는 뭐 6단계로도 나누게, 일반 도수근력은 이렇게 5단계 형태로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쓰는 건 병원이나 어떤 의료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액티브한 움직임에 가깝기 때문에 3단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힘을 줬을 때 정상인지 아니면 약간의 보상작용이 생기는지 근력이 떨어지는지 해서 뭐 1, 2, 3 저희는 A, B, C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A, 뭐 C, 뭐 F 이렇게 표기를 해도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각자 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수근력 검사 과정에서 1단계를 보면 근육을 짧은 위치 속에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 중에 단축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삼각근이다 그럼 삼각근을 짧게 만든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힙이다 짧게 만든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객에게 압박을 주는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자는 점진적으로 압박력을 증가시키고 그 상태에서 근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고객이 보상작용 없이 그 자세를 유지한다면, 만약 검사자가 미는 압박력을 견뎌낸다면 정상으로 평가를 하고요. 물론 이제 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근육이 약하거나 보상작용이 나타나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굳이 뭐 크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1단계의 검사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검사는 힙 플렉션, 그 다음에 힙 익스텐션, 그 다음에 힙 에비덕션, 힙 어덕션, 그
그리고 견갑골의 호리전탈, 에비덕션,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죠? 로어 트레페지우스의 근력 검사, 135도라고 하죠. 이렇게 검사. 그 다음에 숄더 파트의 플렉션, 에비덕션. 이 정도가 그냥 루틴하게 모두에게 쓸 수 있는 검사일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어떤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그 관절만 다시 MMT를 더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발가락부터 손가락까지 다 하려면 검사하는데 막 3시간이 걸려서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뭐하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에 조금 부족하다라는,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검사는 제가 한 분을 진행해 볼까요? 혹시 앞에 있었다면 네. 혹시 누워보실게요. 하늘 보고. 자, 이 상태에서 힙 플렉션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말한 대로 90도 구부린 상태가, 그러니까 근육을 짧게 만든 상태에서 그리고 아이소메트릭하게 버텨보실게요. 만약에 한 손으로 되면 한 손으로, 두 손으로 되면 이 상태에서 버티세요. 버티세요. 다시 버티세요. 이제 선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버티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여성이면 한 손으로 할 테고 뭐 이제 방법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대로 버텨보실게요. 시작. 어떠세요? 다르죠? 지금 얘가 그레이드가 최소한 하나에서 1.5개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도 느끼지만 본인도 그 자리에서 금방 느껴요. 꽤 차이가 나죠. 지금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차트에 오른쪽 플렉션을 탁 기입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ROM 검사한 건 스트레칭을 처방하기 위해서 검사한 거고 MMT는 보강 운동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분한테 뭘 시키겠어요? 힙 플렉션 운동은 그대로 처방을 하면 되게 엎드려 보시겠죠. 그 다음에 무릎 구부려 보실게요. 구부린 상태에서 힙 익스텐션 검사할 때는 주의하실 점은 제가 검사를 하다 보면 얘가 펴질 때 다리가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뒤꿈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검사는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렇죠. 우선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보상자금이 없으려면 딱 익스텐션만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렇죠. 내리시고요. 그대로 반대쪽에 손을 얹는 건 엉덩이를 못 들게 하려고 얹는 거예요. 다시 올려볼게요. 해보세요. 하나. 한번 들어서 움직이는 거 한번 확인하고 아마 드는 동작에서 바로 보상작용이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하점수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올려볼게요. 그렇죠. 내리고 한 번 더. 오케이. 들어보실게요. 지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어떠세요? 오른쪽이 훨씬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아까 오른쪽에 플렉션 안 됐죠? 오른쪽에 익스텐션 안 됐죠? 혹시 ROM 어떠셨나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문제가 오른쪽 왼쪽이 내외전 고관절 쪽은 왼쪽 내외전 쪽. 그래서 이게 같은 방향에서 근력이랑 같이 매칭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력은 지금 오른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한 번 쭉 가는 것보다? 자, 그럼 검사를 한 번씩 해서 표기해 보세요. 근력 차이 많이 느껴지세요? 생각보다 검사하기 전보다 훨씬 많이 느껴지고 중요한 거는 운동을 시킬 우리도 느끼는 게 중요한데 운동하실 분이 느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이상하네? 해야 되겠다 이라는 생각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외전하고 내전 검사인데 물론 하는 방식은 참마다 좀 다른데
우선 저는 외전은 이 동작이 좋은데 내전은 저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 자세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외전 검사할 때 중둔근을 검사하는 건데요. 옆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누운 상태에서 외전할 때 안 좋으신 분들이 힙 하이크 형태로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검사자는 항상 이분의 힙이 뒤집어지거나 굴복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고 발목 당겨서 그 다음에 들어 올리고 여기서 올려보실까요? 올려보실게요. 지금 들면서 바로 굴복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힙 익스텐션 상황에서 힙 익스텐션이 20도잖아요. 근데 처음 연습할 때 엎드려서 들어보세요 했는데 힙이 안 들려요. 그럼 소아스 단축 오케이. 그럼 이제 머릿속에 전에 했던 가동성 중에서 캐치를 못했거나 걔를 다시 확인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선생님이 소아스가 짧거든요. 네. 괜찮다고 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 펴서 무릎 펴고 들어 올려 볼게요. 시작. 위로 힘.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반대쪽. 힘 주신 거죠? 네. 준 거예요. 왜냐면 아까 최초에 제가 올린 것처럼 단축된 상태에서 검사하니까 외전을 한 30도, 45도 걸어야죠. 올려보실게요. 그러면 지금 한 30도 되나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렇죠. 스톱,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그러면 둘 다 거의 1점에 가까워요. 그렇죠. 못 쓰는 것 같죠? 네. 누워보실게요. 그다음에 요건 검사가 조금 가운데 좀 뒤로 내전근 검사인데요. 만약에 왼발을 검사할 거면 오른발을 안쪽에 이렇게 잡아놓고 얘를 안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한번 당겨볼까요? 시작. 왜냐면 저는 검사가 편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는 옆으로 누워서 많이 하는데 당겨볼게요. 둘 다 제가 그냥 다 1점이에요. 해보실게요. 네. 방금 이제 어댑터를 이제 검사할 때 어댑터의 각도는 거의 인정한 트렁크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죠. 그것도 다 보상이니까 그것도 점수에 다 표기가 돼야 되죠. 그래서 힘도 없고 보상도 있으면 아까 그 검사 체계에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점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보상은 있는데 버텼다 그러면 뭐 2점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검사. 생각보다 외전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거의 다 죽어 있죠. 거의 다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마 아까 안정성 검사에서 코어 안정성 부족하셨던 분들이 여기에서 더 낙제 점수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코어라고 하면 그냥 복근이 아니고 둥근을 포함한 애들이 코어인데 우리는 그냥 복근이라고 생각하니까 코어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코어 운동만 엄청 하죠. 근데 둥근이 죽어서는 코어가 액티베이션 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네. 그죠? 놀라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인 하체 검사는 웬만큼 다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안정성 검사이기 때문에 코어랑 거의 직접적인 근력들만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체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체에서는 호리전탈 에비덕션, 그 다음에 135도니까 롬보이드하고 로어 트라페지우스 이렇게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렉션, 에비덕션 정도 검사하면 마찬가지로 코어랑 관련 있는 스캐플라의 스타빌리티를 직간접적으로 검사하는 검사들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 검사하면 뒤는 검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보다 쉬운 애거든요. 쉬운 애를 못한다는 건 어려운 건 더 못한다는 뜻이라 아예 검사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느끼려면 한 번씩 해주는 게 좋긴 하죠. 선생님 한 번만 더. 네. 엎드려 보실게요.
자, 마른 부분 평가는 이 근육에 기시정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를 통과한 팔꿈치까지의 각이 딱 일직선상에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마 이렇게 이마 대고 제가 반대쪽 잡고요. 들어 올려볼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올려보실게요. 시작. 다시 시작. 지금 거의 힘이 그죠? 힘이 별로 안 들어오죠. 견갑골이 뜨거든요. 반대쪽. 준비 시작. 최대. 그죠? 저 아이소메트릭이 거의 안 걸려요. 그죠? 제가 제 손가락 하나를 못 이기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마 한 2점을 넘기 어려운 1.5점, 3점 만점 체계로 한다면요. 그 다음에 로어 트라페지우스는 엄지손가락 위, 그래서 180도와 90도의 딱 중간에서 이제 얘를 밑으로 내리면 이제 저희 야구 쪽에서 하는 뭐 스캡션 운동이라고 이렇게 돼야 얘가 견갑골을 타고 하각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들어 올리고 잠시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얘가 기본 ROM 검사를 다 포함해요. 왜냐면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최초에 저희 어깨 검사에서 플렉션이 안 나오면 이 동작에서 힘을 발휘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일하는 걸 물어보고 저는 그냥 ROM만 검사하고 여기는 안 해요. ROM 검사하면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가 보이니까요. 왜냐면 플렉션 안 나오면 당연히 근력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처음 하시면 이 상태에서 들어서 ROM 확인하고 들었다가 내리세요. 자, 다시 들어보실게요. 시작. 다시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만 벤치프레스를 무게를 치면 GH랑 그래놀드 포션은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들어 올려 보실게요. 시작. 자, 이렇게 힘 안 들어오죠. 이상하죠.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검사하는 것 중에 대체적으로 가장 약한 근력 포지션만 제가 검사를 하니까 이상하리만큼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굳이 강한 걸 검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검사. 교수님, 네. 저도 제가 검사했을 때 그래서 아까 네. 내외전은 아주 좋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깨요? 네, 스쿼트를 할 때 귀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외전이 좋은데 플렉션이 안 좋을까 싶어서 저는 그냥 이게 광배근 단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플렉션 동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견갑골의 스타빌리티가 안 좋게 되면 왜냐하면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숄더가 플렉션이 되든 135도에서 들리려면 첫 번째는 견갑골이 그러니까 흉곽, 소라식이 완전히 탁 얘가 1번이에요. 지금 얘를 하려면 특히 롬보이드하고 로어 트라페지우스가 강력하게 수축을 해서 잡아놓고 얘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작동을 안 하면 얘가 들릴 때 얘가 마중을 나가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임핀지가 쿵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죠. 네. 그쵸. 자, 검사 시작할게요. 이거는 못할 것 야, 같아요. 얘는 어려우니까 바닥에서는 엄지손 이렇게 되지 마시고 그냥 좌우로 나란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검사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으로 나란히죠. 엄지손이 하늘로 간 옆으로 나란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한하게 힘이 없죠. 희한하게. 근데 지금 그래도 우리는 운동을 한 사람인데 힘이 이 정도 없을 정도면 여러분이 이제 만나실 분들은 진짜 힘이 없죠. 네. 들지도 못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베드에 엎드려서 드세요. 이게 다예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을 만약에 팔에다가 덤벨이든 캐틀벨 주고 운동 시작하는데 아이도 이거 못 들어볼 딱 텐데 만들어요. 쓰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뭐래요? 자 이제 마지막은 숄더 플렉션하고 숄더 에비덕션.
우선 숄더 플렉션은 마찬가지로 90도 원래 발 바닥에 치면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약간 낮은 의자가 좋긴 해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올려보실게요. 하나, 둘, 셋.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아까 그거보다 좀 낫죠? 네. 그러면 그냥 단순 비교하면 GH 자체에 근력이 없어서 문제가 스캐플라의 스타빌리티가 문제인 거죠. 근데 운동하는 걸 보면 아마 스캐플라 스타빌리티 운동 별로 없을 거예요. 얘가 직접 움직여서 운동하는 것들이 아마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다시 한번 올려보실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만약 볼 수 있으면 견갑골에 윙잉되는 것들을 봐주면 좋기는 해요. 다시 한번 시작. 이쪽이 조금 그죠? 네, 지금 이제 좌우 편차는 없었는데 오른쪽 에비덕션이 가장 지금 약하게 나오니까. 이건 제가 이렇게 올리는데도 이쪽이 땡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있다는 건 우선 기본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망가져 있다라는 것을 대변하거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 검사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검사 다 되셨나요? 네. 지금 저희 했던 검사들 거의 한 7할 정도는 다 운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이 검사를 계속 반복한다면 이게 로직처럼 얘가 ROM이 안 나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로직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검사를 훨씬 적게 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이 검사를 좀 반복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달에 다시 또 만나야 되잖아요. 저희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 종합평가지를 저희가 드렸으니까 그걸 출력해서 거기다 한번 검사를 하시든지 불편하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처럼 그냥 본인이 간단하게 만들어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건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렇게 검사했는데 이 사람 운동 프로그램 어떻게 작성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같은 패턴의 검사를 했기 때문에 운동 프로그램도 제가 보고 그럼 저는 이렇게 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게 훨씬 더 실질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MMT를 통해서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이 사람이 가동성에 문제가 있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럼 둘 중에 무엇인가 하나로 포커스가 잡히겠죠. 그럼 나머지는 부족한 것들은 약간 서브 운동 형태로 밑바탕에 들어가 주면 이제 운동 프로그램 작성되는데 혹시 지금 검사하신 분 중에 가동성 안정성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MMT 검사에도 2등급 이상씩은 다 나오고 혹시 괜찮았던 패턴 있으셨나요? 네. 괜찮으셨던 분은 이제 제 검사 체계로는 교정 운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시메트릭하게 좌우 편차도 없고 근력도 괜찮고 유연성도 괜찮으면 그 밑에 걸 싹 지워서 버려버리고 그 다음부터 전통적인 저희가 하는 트레이닝 파트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제 첫 장 슬라이드에 있을 텐데 그러면 스트렝스닝과 아니면 카디오 쪽을 다시 검사를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이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근골격계 그러니까 절대 근력에 이제 문제가 있나 얘만 비교하면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근데 얘가 만약 졸업이 이게 선수 일반인 저는 다 동일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졸업이 안 되면 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밑단을 빨리 만들어서 밑단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죠. 이해되셨죠? 네. 생각보다 건강한 분이 별로 없죠.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그래서 지금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자, 제가 사실은 이 MMT를 검사한 건 얘를 검사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약간 메시지는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과연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힘을 쓰는 걸 아나? 거의 모르거든요. 한 번만. 저희 안정성 운동할 때 제가 그것을 한번 하는 거 놓아볼게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어요. 뭐였냐면 구부려 보실게요. 자, 당겨 보실까요?
세게 살짝. 혹시 어디에 힘들었는지 느껴보세요. 내 몸 중에 어디에? 아니. 저는 여기가 느껴져요. 쏘았어요? 예. 아. 직근이고. 직근인 것 같아요. 자, 뭐 만약에 이렇게 저랑 전문 용어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어디에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여기 뭐 여기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MMT로 들어오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이 정말 힘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쓰고 있는지 제가 볼 때 못 쓰거든요. 이유는 지금 코어를 완전 놓은 상태에서 다리만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희 저번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안정성 운동. 아 예. 그렇죠. 호흡 뱉으면서 이 상태에서 코어를 먼저 액티베이션을 시켜주세요. 더 다리 힘줘보세요. 어떠세요? 저도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그러면 운동을 할 때 코어 놓고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 리얼하게 하면 이렇게 해서 축구를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요추하고 펠빅이 정상적으로 안정성을 갖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무엇을 하냐면 지금 했던 모든 검사가 다 이제 저희가 운동 처방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줄 수 없거든요. 간단한 방식은 이렇게죠.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호흡 해볼게요. 코 액티베이션 죽기 직전까지 시켜보세요. 자, 그대로. 그래서 버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쓰는 패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패턴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잘한 건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엉덩이 뒤로 마찬가지 코어 액티베이션 해서 꽉 호흡 뱉으면서 잡으세요. 더 들어볼게요. 어때요? 짱짱하죠? 짱짱한 느낌 나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다리 쪽은 이렇게 하시고 앉아보실게요. 플렉션 상태에서는 아까 마찬가지 호흡 뱉어서 코어 액티베이션 그렇죠. 멀티피더스까지 다 힘 들어오게 하고 쓱 들어 올려보세요. 90도 올려볼게요. 호흡 뱉으면서 버텨요. 그렇죠? 아까 외전이 안 좋았어요. 아마 아까보다는 통증도 조금 많이 다시 내리고 세팅을 완전하게 하고 호흡 뱉으세요. 바람 빼면서 다시 올릴게요. 힘 줘볼게요. 어때요? 호흡 잘 들어. 아프지도 않고. 제가 이제 요번하고 다음까지 하고 싶은 건 얘만 컨트롤 되면 사실은 제 경험상 웬만한 운동 다 컨트롤이 되는데 우리가 꽂혀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어떡하지? 여기가 아프고 이거 어떻게 문질르나? 여기다 뭘 붙이나? 가동성이 물론 이제 안 좋지 않으니까 가동성 패스이기 때문에 나는 안정성으로 이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고 그 검사에서 견갑골에 안정성이 부족한 걸 저는 찾았거든요. 그러면 제 머리에서 가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정성은 근신경하고의 매칭, 적절한 움직임 얘만 컨트롤해내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럼 아까 그 견갑대 안정성이 부족하죠. 네, 부족했는데 지금 네. 코어만 잡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운동 지도해 본 분들은 그런 경험 있을걸요. 자, 코어 힘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어깨 피세요 그러면 복부 들어주고 이게 풍선 효과거든요. 이 안에 공기를 못 빼는 그러니까 공기를 빼서 압박을 시켜야 되는데 얘를 못 하니까 이렇게 벌렸다 이렇게 벌렸다 여기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 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최초의 호흡 컨트롤하고 움직임의 뭐 폴트라는 시퀀스를 제가 큐잉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방식으로 아까 스캐플라 운동들을 다 하면 되는 거죠. 한번 엎드려서 똑같이 할까요? 네. 그대로 호흡. 그래서 나이 드신 분한테도 그냥 그래 죽기 살기 복근에 힘줘보라고. 그죠? 그대로 호흡 다 들어왔나요? 올려보실게요. 쭉 더. 쭉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왔죠?
최소한 제가 볼 때 아까 힘보다 한 5배? 제 느낌이 최소 3배에서 5배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분은 힘쓰는 그 순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순서를 잡아주는 이제 호흡 컨트롤하고 코어 컨트롤 시켜서 움직임을 잡아가는 거를 하겠죠. 저는 계속 운동을 지도하면 죽기 살기 컨트롤. 그래서 저는 제 귀에 소리.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을 잘못 쓰시는 분들 힘 쓰세요 그러면 왜냐면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근육하고 힘을 쓰는 그러니까 특히 이 코어 액티베이션 근육들이 서로 다른데 이걸 떡진 거예요. 떡이 떡져갖고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 버리니까 당연히 꼭 힘을 갖기가 어렵죠. 지금부터는 서로 해주시면서 아까랑 다름을 한번 느껴보시고 호흡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 죽기 살기 내뱉고 나서 죽을 것 같다 그때 딱 팔을 들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아시겠죠? 이 검사를 한 번씩 싹 다시 해보시게요.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앞으로 운동을 처방할 때 하나하나의 운동 그 동작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우선 하체 쪽 기본적으로는 아까 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자연스러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포츠 재활 총론이나 다른 책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고객을 만나는 그 사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점부터 평가는 시작된다. 얼굴의 표정, 걷는 거, 팔 스윙, 오케이. 발목의 각도, 오케이, 대략 감 잡았어.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별로 관심이 없고 우선 뭐 바로 이제 꺾고 검사하고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동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검사는 바로 운동이고 그 운동은 그 사람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갈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평가자나 운동을 끌고 가는 사람의 그 목적성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혹시 질의응답을 좀 하고 제가 오늘 크게 준비한 건 여기까지. 혹시 질의응답이 없으면 제가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혹시 질문이나 네. 그러면 이 할로윈 기법이 핵심인데 그 활성화하면서 이걸 빠르게 어떻게 빠르게 트레이닝으로 네. 이제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극성부터 네. 1순위 그렇죠. 네. 보이는 저는 이제 제가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걸 저는 보거나 배우면 다 우리가 배운 거 위주로 저는 다 퓨전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할로윈이다 그러면 결국에 빨리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트레이닝의 트레이닝의 강도 조절로 보면 슬로우에서 패스트로 들어오니까 슬로우가 잘 된다라는 가정하에 패스트로 옮겨가죠. 그래서 운동에 예를 들어서 운동에 동작으로 하면 예를 들면 처음에 저는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시켜요. 빨라져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골프도 그렇고 스윙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근육들을 동원해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얘네들을 내가 동원할 능력이 있는 거고 동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천천히 그 동작을 학습시켜 가면서 그 속도를 저는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무게랑 관련이 있죠. 무거운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60kg 10개 듣는데 제가 이렇게 하세요 하면 죽을 걸 죽죠. 대신에 덤벨을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한 5kg 정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올 때 이제 저는 어떤 큐잉을 주냐면 이 덤벨의 무게가 팔 말고 코어로 들어오게. 그럼 이 무게가 다 끌고 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수 하면 여기에서 무게를 받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어깨가 데미지 받을 일이 별로 없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무게하고 속도를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된다? 그러면 선수면 이제 바로 스윙으로 들어가고 뭐 뛰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저 디렉스도 제가 쓰는데 저 디렉스에서 뛰면 저는 어떤 느낌 딱 받으면 오케이 하냐면요. 단거리 시켰는데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얘가 배가 아프대요. 배가. 그럼 코어가 제대로 작동한 거잖아. 얘가 빵빵빵 땡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다리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였는데 얘네들이 찢어가는 걸 얘가 못 가져가게 빡빡빡 계속 잡으니까 저기서 한 30초 빡 뛰면 코어가 막 코어 운동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 움직임의 동작을 저는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해요. 답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회원의 숙달 정도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운동선수 프로그램 하실 때 네. 먼저 그 친구 코어에 대한 걸 먼저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주동을 네,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 코어 컨트롤, 그러니까 가동성, 안정성 이렇게 그대로 그 순서 그대로 들어가되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들을 밟아가는 속도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분의 습득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래서 가끔 저희 이상현 트레이너도 제가 선수들 하면 제가 1부터 만약에 100까지 있으면 1하고 바로 50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얘가 운동신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50 안에다가 이 49까지 다 집어넣어서 하면 얘가 다 따라와요. 그럼 이제 붕 뜨는 거고 만약에 선수라도 안 되면 2, 3, 4 이렇게 다 이렇게 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신경을 맨 처음에 운동하면서 확인하죠. 아, 된다, 안 된다. 이제 되면 쭉쭉쭉 나오고, 안 되면 그냥 날 세죠.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사람의 운동 능력이 얼마나 빠르게 갈지 안 갈지에 의해서 이 우리가 정해놓은 이 순서를 이렇게 가는 선택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 거 아까 이거는 제가 하나만 전통적으로 벤치프레스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 코어 열렸죠? 열려있지 않나요? 열려있는 거 안 보세요?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잡으면요 그럼 닫혀있거든요. 혹시 벤치프레스 누가 한 번만 와서 해보시겠어요?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저는 아까 MMT도 똑같이 처음에 저는 안 가르쳐줘요. 자, 벤치프레스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 있는 것들 찾죠. 원래 그냥 아까 그거 신경 쓰시 원래 하던 대로 해볼게요. 네. 다섯 개. 자. 너무 좋은 거지. 어디에 힘들어온지 한번 느껴보세요. 왜냐면 근육 이름은 몰라도 어디에 힘들어온지는 아시거든요. 근데 저는 덤벨 프레스 할 때 네. 원래 코어를 잡고 해요. 아 네, 원래 잡고 해요. 다시 한번 앉아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한 대로 호흡을 계속 뱉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아마 훨씬 더 잡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누워보실게요. 제가 좀 편한 선수나 젊은 사람이면 도저히 힘을 못 줄게 호흡 뱉을게요. 아까 뱉을게요.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 뱉고 올라올 때 뱉고 다시 내려올 때 살짝 당기고 다시 뱉을게요. 후 다시 올라갈 때 조금만 세게 밀어볼게요. 후
그렇죠. 다시 쑥. 그렇죠. 다시 쑥. 그렇죠. 한 번 더. 힘 빠지는 순간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요? 느낌 어떠세요? 코에 훨씬 그렇죠. 왜냐면 아까 준 코어가 제가 볼 때는 덜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이제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은 이렇게 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젊은 선수는 제가 좀 괴롭히듯이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누르죠. 그러면 아프니까 어떻게 되죠? 수축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수축해보단 훨씬 더 직접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둥근을 엑서사이즈 하겠다. 그래서 특히 뭐 글루 미디우스다. 그러면 미디우스 힘줘가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여성분이어도 제가 양옆 구하고 제가 조금 눌러도 되나요? 그러래요. 그러면 둥근 들어가서 계속 여기에다가 하면 움직이면서 얘가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얘가 매칭이 안 되고 저는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이 동작에 얘가 매칭되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벤치프레스를 잘 안 시켜요. 코어를 액티베이션을 시키려면 지금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몸통 절반 다 바깥으로 꺼냈죠. 이렇게 하면 벤치프레스가 아니라 코어 운동 느낌이 거의 한 100% 났거든요. 해보시겠어요? 왜냐하면 브릿지 자세를 지금 오른쪽 다리부터 오른쪽 어깨부터 반을 꺼내놨으니까 이 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글루트하고 코어 액티베이션이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기 전에 글루트를 확인하고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갈게요. 밀어내세요. 여기까지 훅! 안 돼. 여기까지. 덤벨이 여기까지. 더. 그렇죠. 다시. 그렇죠. 덤벨 여기 붙일게요. 내려오면서 시작. 여기 붙일게요. 그렇죠. 푸시. 그렇죠. 3개만 더. 더. 힘주고. 그렇죠. 2개 더. 더. 하나 더.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팔 운동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얘가 움직였고 얘가 움직일 때마다 얘가 움직여서 얘가 약해지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약해졌다는 건 반대라는 거잖아요. 팔이 움직일 때마다 얘만 움직인 거고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얘만 움직인 거니까 그렇게. 네, 그래서 상체는 이렇게 하체는 방금 벤치에서 호흡은 어떻게 가는지. 호흡은 저는 무조건 뺄게요. 내려올 다. 내려올 때도 뱉고 올라올 때도 뱉고. 왜냐면 얘가 내려오지 마시고. 어? 네? 언제 마시고. 내려와서 이렇게. 네, 그러다 이제 만약에 얘가 무게가 이제 서브맥스까지 올라오면 정상적 호흡으로 바꿔주죠. 대신에 얘기하죠. 이거는 내가 코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만약에 코어 컨트롤 잘 되면 일반적인 트레이닝의 호흡 패턴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저도 코어 컨트롤 쓸 때 짐볼에서 시키는데 네. 짐볼에서 시키는 거랑 비슷한 거. 그쵸. 짐벌에서 좀 얘보다 한 단계가 더 높죠. 네. 근데 무게는 좀 낮추고 시키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짐볼에서 시키면 저 같은 경우도 양손을 쓰기도 하고 거기서 한 손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한 손이 탁 걸리면 반대쪽 체인이 완전히 액티베이션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방식도 많이 쓰죠. 네. 혹시 뭐 질문? 네. 우선 요거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교수님 그러면은 이걸 적용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고객이 벤치프레스 할 때 어디가 아팠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가동성 먼저 확인하고 가동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아까 저희 어깨 그 롬보이드, 로어 트라페지우스 확인하고
이것도 뭐 크게 문제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호흡했더니 힘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호흡만 되면 얘가 컨트롤 되겠다. 그럼 이제 상위 버전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선수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두 번 했는데 된다. 그럼 전 바로 이를 끌고 와요. 자, 그럼 아까 내가 얘기한 호흡, 그 다음에 어깨 들 때 썼던 근육,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다 기억하니까요. 얘랑 동시에 쓰자. 그럼 오케이 하면 바로 써지는데 이제 운동의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자동화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시간을 좀 써야 되긴 하죠.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때도 동일하게. 네, 전 동일하겠어요. 가동성 안 나왔을 때요. 네. 보통 고객이 오면 네. 가동성 안 나온 사람을 그러면 운동하지 않시나요? 가동성 운동을 계속. 네. 근데요. 네. 죽어요. 왜냐면 그냥 가동성 운동이 단순하게 가동성이 아니니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그 가동성 했던 것들 보면 다 제가 코어 액티베이션, 스캐플러 액티베이션을 기본으로 해서 가동성을 만들어내니까 사실 그 안에 운동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협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정적이 예를 들면 아킬레스 햄스트링이 짧다. 그러면 우리 핸드워크 뭐 이렇게 한 10개 시키면 막 땀이 비오듯 하죠.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성향 파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가끔은 저보다 더 다 채우고 가고 싶어 하는 회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맞추되 이제 조금 깨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놓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멀티 움직임이 나오면 아무래도 동작은 깨지니까요. 네. 하체도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활 파트에 가까운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시키는데 이제 런지를 하면 우리 보통 런지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네, 비슷하죠? 저는 이렇게. 덤벨, 몸, 팔, 코어까지를 그냥 하나. 박스들. 그럼 이 상태에서 내려가면 그러면 이 척추의 그러니까 코어의 중립으로 고관절을 이렇게 꽉 눌러버리니까 아로움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대로 가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운동이 제가 볼 때는 한 10배 차이 나요. 한번 이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세우면서 바로 얘가 완전 수직 속으로 떨어지게 하면 이 골반하고 요추대가 그대로 고관절을 그대로 눌러버리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ROM이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얘를 누르려면 두 개 했다고 숨차 누르려면 이 코어의 액티베이션이 어마어마해서 얘를 고관절이 막힌 걸 밀어낼 만큼 힘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정성이 안 되면 그 다음 운동들은 거의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이건 정상적인 호흡 패턴은 아닌 거죠. 정상으로 가기 위한 약간의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싱 할로윈 중에 부족한 것을 집중하는 것 뿐이니까 그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저는 정상 호흡 패턴으로 갈 거거든요. 혹시 또 질문? 저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뭐 오늘 저랑 한 것도 그렇고 한번 해보시면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내가 느끼면 거품 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근데 이게 감이 없으면 막 설명하는데 누가 정말 그래? 그러면 글쎄. 저는 거품 계속 물어요. 왜냐면 저 지금도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오늘도 빨리 가서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왜냐면 경험이라는 게 그 안에 있으니까 뭐 좀 틀릴 수는 있어도 나름의 확신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검사한 거랑 운동한 걸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많은 시간 의견을 좀 교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실천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은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저도 그랬고 저희 주입식 교육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많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걸 느낌으로 내 몸속에다 이렇게 저장시켜 놓으면 이게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저랑 계속 얘기를 하고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분을 검사해서 내가 운동을 이렇게 시켰더니 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럼 저는 요거 저는 얘를 좀 해볼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오늘 네.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 네.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꼭 바탕으로 그냥 다음 달. 처방하나 다음 달이 마지막이거든요, 저희. 그래서 다음 달 지금 계획은 다음 달 하고 저희가 여름에 워크숍 끝나면 다시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콜라보로 다른 분하고 지금 같이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분은 거의 설득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짜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건 내 몸 갖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 몸, 왜냐면 다른 사람은 시간 맞춰야 되잖아요. 내 몸 지금 한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운동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 확인하는 게 제가 볼 때 베스트고 내게 크게 없다. 만약에 현업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한번 해서 하다가 막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제가 그 막히는 걸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조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